그러다 보니까 이걸 드셨을 경우에 잇몸에 생긴 염증을 완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꼭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잇몸이 붓고 이가 아프고 해서 양치질도 더 꼼꼼히 하시고 광고하는 뭐 인사돌이라든가 이가탄 같은 영양제도 꼼꼼히 잘 챙겨 먹는데 오히려 낫지가 않고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환자분 병원에 좀 오시지 왜 안 오시고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제 치과가 너무 무서우니까 영양제 먹고 버티고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잇몸을 정말 나빠지게 한다는 걸 정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잇몸 영양제 진실이랑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녹는 잇몸병 싹 나아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 영양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만능은 아닙니다. 이 인사돌의 주 성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 식물성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작용으로는 항염 효과가 있고요. 면역 조절 작용도 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잇몸 조직을 재생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드셨을 경우에 잇몸에 생긴 염증을 완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인사돌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치과 치료를 꼭 받으신 뒤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정리를 해보면 인사돌이나 이가탄은 건강한 잇몸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치과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잇몸 상태가 이미 나빠지신 다음에는 이 약에만 의존하시는 거는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원장님, 잇몸 영양제 들어보면 그게 필요가 없는 약 같은데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잇몸 건강의 핵심은 바로 이 세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치태를 깨끗하게 없애주는 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세균 자체보다 잇몸에 더 위험한 건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부산물들이 잇몸 안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이 잇몸 조직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뼈까지 녹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양제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세균 자체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영양제는 잇몸병의 원인이 아니라 반응을 조절해주는 보조 수단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잇몸 조직이 회복도 되고 재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도 이 입안에 있는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양치질 하시고 치실, 치간칫솔 같은 걸 쓰면서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걸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원장님 그래도 영양제를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꼭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구강 유산균이에요. 제가 유산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산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 장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잘 모르시는데 입안에도 유산균이 필요해요. 구강 유산균은 입속에 있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균의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잇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잇몸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뭔가 효과가 좀 부족할 때 보조적으로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이 복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렌지 타입이라고 해서 입안에서 녹여서 먹는 사탕 타입이 있어요. 입안에 그 사탕처럼 물고서 양치를 하신 후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불려서 녹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드롭 타입이라 그래서 물약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간 칫솔 같은 거에 살짝 묻혀서 양치질을 하실 때 같이 보조적으로 쓰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구강 유산균의 원리는 장 유산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속에 유익균, 몸에 좋은 균들을 늘려서 유해한 균, 좋지 않은 균들을 없애주는 거죠. 두 번째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하면 전신 건강만 생각하실 텐데 종합 비타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비타민 C가 있잖아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잇몸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또 칼슘하고 인도 있는데 이 성분은 잇몸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먹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거는 잇몸에도 좋고 내 몸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시토스테롤 단일 영양제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인사돌의 주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베타시토스테롤이잖아요. 실제로 이 인사돌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성분이 미미하게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적인 역할밖에는 못하는데 단일 영양제로서 고함량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효과가 인사돌을 먹을 때보다 함량이 늘어나니까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격 면에서도 인사돌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이 단일 영양제로 드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먹다 보면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영양제는 아닌데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식사 후에 이걸 하나씩 꼭 먹거든요. 바로 자일리톨 껌입니다. 껌이요? 진짜 효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자일리톨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이 분해하지 못하는 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은 있지만 충치를 유발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자일리톨을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드리냐, 이 단 게 많이 땡기시긴 하는데 충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입마름이 심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왜 입마름이 심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껌을 씹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침 분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침은 입속에 있는 세균과 찌꺼기들을 씻겨내주고요. 입속 환경이 산성이 되는 거를 막아주고 중화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 천연 방어막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입이 마르면 세균이 급속히 증식을 해서 구강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침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항균 작용이 잘 되니까 건강이 잘 유지되는데 노인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침 타액선이 막히니까 입안이 말라서 충치가 오히려 더 잘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침 분비를 유도하는 습관은 입안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실제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양치질하는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양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번 양치하실 때 최소한 한 2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 모든 치아와 잇몸, 면들을 골고루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양치를 한번 실제로 해보시라고 시켜보면 보통 한 30초에서 1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도 한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고 더 자주 해주실 수 있다면 한 1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제로 우리 PD님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칫솔모가 다 해지면은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안 쓰시면 되게 오래 쓰실 거 아니에요? 양치질 한 30초? 근데 우리 PD님 같은 분들이 진짜 수두룩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거는 너무 치아를 이제 세게 닦으시면 치아가 마모가 돼서 치아에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운 칫솔로 정확하게 닦아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치과 검진만 해도 평소에 내가 양치질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치과 방문하셔서 스케일이나 검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리고 또 어떤 치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저한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치과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저희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요. 뭐 부담 없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빨대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그 치간 칫솔이란 겁니다. 치간 칫솔이 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칫솔만으로는 우리가 이 사이사이에 구석구석까지 다 닦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잇몸병이라는 거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을 뿐더러 그 양치만으로 다 닦였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세균이나 플라그가 숨어 있는 곳은 이하고 이 바로 사이, 그 잇몸 사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잇몸 사이에 뭐 출혈이 나타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도 많은 분들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치간 칫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간 칫솔을 잘 쓰시는 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실제로 병원에 잘 오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가 튼튼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영양제 같은 거 잘 안 드셔도 되고요. 아마 정말 100세까지 짱짱한 잇몸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이 치간 칫솔 사셔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가 잇몸 건강에 대한 영양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양제는 잇몸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잇몸 건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기본 습관이 중요합니다. 양치 잘하기, 정기적으로 치과 가기, 그리고 치간 칫솔 꼭 잘 사용하시는 거. 이 영양제는 이런 기본 습관들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변에 인사돌, 이가탄 이런 잇몸 영양제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